네, 오늘은 10m를 늘리는 체중 이동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벌써 이 10m라고 하니까 엄청 솔깃하시죠? 근데 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스윙하시면서 뭔가 끄떡끄떡하고 휘청휘청하고 회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클럽도 잘 안 휘둘러지고 이런 느낌을 갖고 스윙을 하고 계실 거예요. 불안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 체중 이동만 잘하면 이 불안한 요소들을 좀 다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체중 거리도 또 확 10m씩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중 이동을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데 이 체중 이동은 좀 하체를 무겁게 써서 우리가 체중 이동을 해서 거리를 10m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셋업이에요. 근데 셋업을 딱 했을 때 선수들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은 거리가 좀 나는 일반 골퍼분들을 보게 되면 아, 그분 딱 셋업을 했을 때 스윙이 잘 되겠다. 거리가 좀 나시겠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셋업을 하셨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 뭔가 셋업 주저앉은 것 같아요. 네, 많이 보셨죠? 이렇게 되는 셋업. 이 네. 기마 자세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체중이 뒤꿈치에 있고 뭔가 스쿼트 하기 직전처럼 이렇게 살짝 앉아 있는 느낌이 납니다. 그럼 상체는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드레스를 한 내 느낌에는 하체에 힘이 꽉 들어와서 준비가 잘 된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근데 뒤꿈치에 있게 되면 우리가 백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백스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회전이 막히고 뭔가 팔로 들어올리는 백스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셋업을 하거나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선수들의 셋업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공 쪽을 바라보면서 공을 공격할 준비가 딱 되어 있는 셋업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앞전에 제가 보여드린 거랑 많이 다르죠. 네. 근데 여기에 체중이 딱 있어야 우리가 회전을 이렇게 잘 하면서 체중 이동을 잘 할 수 있는 준비를 한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을 맞추기에 되게 좋았던 셋업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공격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셋업을 기마 자세처럼 뒤꿈치에 놓고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마치 이 내 몸 앞에 있는 어드레스를 한 것 같은 언덕의 어드레스를 한 것 같은 느낌이고요. 우리는 공이 내 몸 앞에 있지만 살짝 아래에 있는 이 공에 대한 준비를 체중이 발 앞쪽에 있으면서 내가 상체를 숙여서 팔이 완전히 늘어질 정도의 체중이 앞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발 앞쪽의 체중이 60%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셋업을 해주시면은 좀 안정적인 어드레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발가락 아래쪽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가는 느낌인가요? 네, 발가락 쪽까지는 가지 않고요. 음. 이제 우리가 뒤꿈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발 앞쪽에 우리 이렇게 딱 뒤꿈치를 들었을 때 발 통통한 부분 있죠. 아. 여성분들이라면 힐을 신으면 딱 닿는 부분. 거기에 체중이 60%가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발을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고 뒤꿈치도 까딱까딱 들어서 이렇게 발 앞쪽에 60%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팔이 늘어질 정도로의 상체 각도를 만들 수 있으려면 발 앞쪽에 체중 60%를 두고 굿샷. 네, 이렇게 스윙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내가 뻣뻣하게 회전이 됐거나 뭔가 불안하게 회전이 됐거나 내 백스윙을 잘 못하겠다. 왜 이렇게 나는 경직이 되어 있는 것 같지? 하는 부분들도 손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체중이 뒤에 있는지 앞쪽에 좀 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셋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테이크 어웨이, 백스윙 탑까지 체중 이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볼 건데요. 제가 앞에서 뒤꿈치랑 앞쪽, 이 발 앞쪽이랑 뒤꿈치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알려드린 이유가 우리가 체중이 뒤꿈치에 있으면 백스윙을 하면서 공간이 앞쪽에 더 많죠. 그래서 회전을 할 때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발 앞쪽에 이렇게 발가락 쪽까지 힘이 들어가게 많이 났다고 본다면 이 뒤쪽에 더 공간이 많아요. 그럼 너무 숙이신 분들은 어떻게 백스윙을 하시죠? 오히려 이렇게 뒤로 들어올리게 네.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공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자 밸런스를 어드레스 때 잘 만들어 놨고 그래서 앞쪽에 있으면서 테이크 어웨이가 되면서는 발 중앙으로 체중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발 앞쪽에서 발 중앙으로 조금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발 중앙으로 오면서 백스윙 탑에서는 오른발 뒤꿈치
와서 오른발 뒤꿈치가 꾹 눌리는 느낌이 날 수 있게끔 백스윙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중앙에서 오른발 뒤꿈치. 샷. 그러면 백스윙을 네. 할 때 일단 테이크백부터는 네. 오른발의 체중이 점차적으로 앞에, 중간, 뒤 오른발 쪽만 조금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오른쪽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서 회전이 되어야 되나? 보내야 되나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우측으로 많이 치우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앞뒤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 앞쪽에 있으면서 테이크가 가면 발 중앙, 그 다음에는 오른발 뒤꿈치. 그래도 이제 중심을 유지하니까 왼발에도 체중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겠죠. 그래서 뒤꿈치에 완전히 있는지가 되어야 우리가 힘을 모으고 또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을 모은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로만 백스윙을 하거나 회전을 못했다라고 하면 뒤꿈치에 있다가 발가락 쪽으로 체중이 가면서 백스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당간당 버티고 있는, 여기서 힘을 잔뜩 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경직이 되고, 그러면 내려치는 힘으로 공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리가 당연히 안 나겠죠. 그래서 어드레스 하셨을 때 앞에, 중앙, 뒤꿈치. 그래서 뒤꿈치에는 앞뒤로 봤을 때 70%가 뒤꿈치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을 살짝 들어서 뒤꿈치로 가는 것도 표현을 해드렸죠. 자, 보여드릴게요. 샷. 네. 이렇게 백스윙을 해야지만 뭔가 딱 힘이 백스윙에서 가라앉고 하체에 무겁게 힘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축적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 갔을 때 뭔가 내가 뒤틀려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앞에서 중앙에 뒤꿈치까지 가는 걸 확인하면서 백스윙 탑까지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논란인 다운스윙, 임팩트. 허리 어떻게 써야 되나요? 얼만큼 써야 되나요? 체중 이동은 얼만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정말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허리를 많이 돌리고 빨리 돌려야지만 거리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네. 네. 그런데 보통은 허리를 많이 돌리게 되고 빨리 돌리는 것에 좀 집중을 많이 하시면 백스윙을 이렇게 잘 해놨는데도 허리를 돌려요. 빨리 돌리고. 네, 그러면은 오른쪽 골반에서 우리가 회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제 왼쪽 다리가 뒤로 빠졌죠. 그럼 우리가 아래로 내려치는 타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스윙에서 임팩트로는 시작이 백스윙에서 뒤꿈치에 있던 체중을 왼발을 꾹, 네, 왼발 꾹 하고 회전하면서 임팩트. 백스윙 갔다가 왼발 꾹 하고 회전. 샷. 네. 그러니까 체중 이동이 먼저 하체에서 왼발 쪽으로 간 다음에 회전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 있다가 오른쪽에 가서 여기서 왼쪽으로 슥 꾹 디뎌주면서 회전을 해야 왼쪽 골반 위에서 회전을 할 수 있는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백스윙을 하고 회전 하시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피니시 하실 때 이렇게 뒤로 넘어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네, 그런 분들이 오른쪽에서 회전이 되어서 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체중 이동이 왼쪽으로 되지 않는다면 임팩트가 가볍게 맞을 거고 또 공은 멀리 안 가겠죠. 그래서 백스윙하고 왼발 꾹, 정말 조금밖에 안 가요. 아주 조금밖에 안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만큼 밖으로 나갈 정도로는 딛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우리가 왼발을 이렇게 살짝 디뎌주는 꾹꾹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네. 백스윙 하면서에 대한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무릎에 관한 부분인데요. 부미 아버지께서 네, 주셨습니다. 백스윙을 할 때 체중 이동이 오른발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무릎까지 오른발 쪽으로 움직이는데 무릎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셨어요. 아, 보미 아버지시네요. 그런데 이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 무릎이 움직여도 되는지, 약간 가도 되는지 그 부분이에요. 왼무릎 말씀하시는 네. 거죠. 왼무릎이 우측으로라고 말씀을 하시는 네. 건데, 이렇게 보시면 백스윙을 했을 때 우리가 우측으로 이동은 하지만
이렇게 우측 오른발 뒤꿈치로 이동은 하지만 왼다리가 무너진다면 네, 체중이 올바르게 뒤꿈치까지 가지 않아요. 오히려 좀 더 오른쪽으로 스웨이가 되듯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숭구리당당 네,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릎이 무너지면 다운스윙 할 때 체중 이동을 방금 말씀드린 이 꾹을 못 해요. 그래서 이 무릎은요, 앞으로 움직여 주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움직이긴 할 거예요. 앞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나셔야 우리가 회전을 하면서 아주 조금은 중앙으로 들어오는데, 회전을 하면서 잔뜩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밀어내시면 이렇게 스웨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또 실시간 질문이 네. 왼발 꾹에 대한 질문이 왔어요. 네. 네. 왼발 꾹을 하고 싶은데 네. 이 타이밍에 관한 질문을 주셨거든요. 양양님께서 왼발 꾹 회전 너무너무 타이밍이 안 잡혀서 저절로 되는 건지 아니면 억지로 연습을 해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셨거든요. 만약에 내가 왼쪽으로 체중 이동이 되는 느낌이 나지 않는다, 혹은 공을 쳤는데 탑핑이 많이 나고 뒷땅을 치고 걷어맞는 느낌이 좀 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체중 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는 분들은 지금 체중 이동이 되고 있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타이밍이 언제냐면요, 백스윙이 도달하면 왼발이에요. 네, 백스윙 다 해놓고 왼발 딛고 도는 게 아니고, 백스윙이 도달하면 왼발, 백스윙 다 가면 왼발, 이렇게 꾹꾹 디뎌주셔야 좀 연결성 있게 우리가 코일링까지 더 많이 되면서 공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회전을 완전히 다 한 다음에 왼발이에요. 가다 말고 왼발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 질문까지 네. 장은비 프로께 네. 좀 질문을 드리고 다음 레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덕님께서도 상당히 애청자신데요. 백스윙 탑을 일 때 오른발부터 꾹 눌러주고 다음 왼발로 이동되는 게 아닌가요? 오른발을 백스윙 한번 탑에서 눌러주는 타이밍 있고 왼발로 가는 게 아닌지. 오른쪽에 갔다가 네. 왼발로 가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제 모습 보면 어떠세요? 오른발로 다 가고 왼발. 숭구리 당당. 너무 상체가 많이 움직이고 머리도 많이 움직이죠. 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좌우로 봤을 때, 제가 지금 앞뒤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체중 이동을 좌우로 봤을 때는 우리가 7번 아이언 기준으로 5대5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백스윙에 갔을 때는 이렇게 오른발 뒤꿈치로 체중이 가더라도 왼쪽에 40%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백스윙에 갔을 때 이렇게 밀려 있으면 우리가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못 해요. 디뎌줄 힘이 없어서. 그럼 우리가 상체가 덤비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백스윙 하셨을 때 오른발 뒤꿈치로, 앞뒤로는 뒤꿈치로 가지만 왼쪽에는 40%가 남아서 왼쪽으로 우리가 디뎌줄 수 있는 힘을 좀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측으로 다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왼쪽으로 이동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네. 그럼 이제 왼발 꾹의 회전까지 왔어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10m는 언제 늘어나나요? 네, 이 정도 하시면 10m 사실 늘 거예요. 네. 네, 이렇게까지 하시면 10m가 늘 건데,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발가락 쪽에 쏠려서 발가락 앞에서 이렇게 스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휘둘러지는 힘이 좀 적어지셔서 거리가 점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서 내려치기가 되게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운스윙 할 때 우리가 왼발 꾹 하고 회전을 해서 임팩트가 들어오면 이제 그 다음에 팔로우 스루, 피니시까지 연결하는 건데요. 사실 팔로우 스루에서 신경 안 쓰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이미 공 떠났는데 왜 팔로우 스루 하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이 팔로우 스루에서 힘을 이렇게 다 놔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수들 보면 스윙이 이쪽에서 더 가속이 많이 붙죠. 맞아요. 네, 그래서 공이 거리가 더 나고 좋은 탄도를 만들어 내시려면 힘을 여기 끝까지 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왼발을 꾹 딛고 회전을 했을 때 임팩트가 들어오면 왼쪽 엉덩이 쪽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 왼쪽 엉덩이에 힘을 유지를 하고 팔로우스루가 보내질 때 뒤꿈치로 또 체중이 넘어와요. 팔로우스루가 넘어갈 때 뒤꿈치로 체중이 넘어오면서 피니시가 돼야 되고, 이렇게 뒤꿈치에 있게 되면 발 앞쪽에 좀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내가 거의 풀스윙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제가 되게 좋은 예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선수들이 공을 치고 나서 공을 볼 때, 날아가는 공을 볼 때 어떻게 보나요? 공을 치고 나서 이렇게 하고 보나요?
아니요. 앞으로 아니요? 쏟아져서? 네, 아니요. 절대 안 그렇죠. 근데 선수들은 공을 치고 나서 이렇게 뒤꿈치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 공을 바라보게 되죠. 네, 앞으로 쏟아지는 선수들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백스윙 뒤꿈치에 있다가 왼쪽 꾹 딛고 다시 회전하면서 뒤꿈치로 돌아오면서 피니시까지 연결될 수 있게. 자,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다시 일어섰을 때는 뒤꿈치로 안정적으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거리가 분명히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겠는데 너무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딱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클럽을 놓고 지금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골반에 손을 이렇게 딱 얹으시고 이제 어드레스부터 발 앞쪽, 자 앞이에요. 앞에 60% 두고 이제 백스윙이 가게 되면 뒤꿈치 그리고 왼발 꾹 다시 뒤꿈치. 자, 잘하고 계시죠? 네. 되게 뭔가 지그시 다니는 느낌이. 네, 네. 맞아요. 되게 하체가 무거워지고 일어날 틈이 없죠. 그래서 손이 앞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뒤꿈치에 있다가 앞으로 일어나면서 회전을 하게 되면 얼리 익스텐션. 그래서 이 손을 밀어내게 돼요. 그래서 이 손으로 골반의 각도를 딱 유지를 하면서 앞에 있으면서 뒤꿈치 그리고 왼발 꾹 다시 뒤꿈치. 네, 이렇게 해서 뒤로 넘어지셔야 돼요. 네. 뒤에까지. 네. 굉장히 공이랑 좀 멀어지는 느낌이 나실 수도 있어요. 낮은 느낌이 나시고 그래서 앞에 있다가 뒤꿈치 왼발 꾹 다시 뒤꿈치. 그래서 앞뒤 왼꾹 앞뒤 꾹 뒤. 뒤 네. 앞뒤 꾹 뒤 네. 네. 그래서 앞뒤 꾹 뒤. 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해 보니까요. 네. 저는 평소에 이 왼발 꾹을 참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걸 왼발 꾹을 하는 타이밍 연습을 하체 연습을 좀 이렇게 꾹 뒤 하는 네. 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겠어요. 여기 엉덩이에도 힘 들어오시나요? 네, 꾹 뒤가 이때 제가 진짜 힘을 잘 못 썼나 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회전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회전하기 회전을 전에? 하는 위치인 거죠. 아, 꼭 해야지만 회전을 올바른 위치에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장은 프로 왼발을 꾹 디딜 때는요. 네. 조금 과감하게 무릎을 딱 눌러준다는 느낌이 들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무릎이 나가면 조금 슬라이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서 제가 네. 왼발로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왼발을 딛게 되면 무릎이 안 나가고 무릎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왼발을 딛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엉덩이에 힘이 더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 자주 하시면 거리 진짜 늘어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엉덩이 트레이닝도 되겠는데. 맞아요. 김도훈 프로를 제가 네. 보면서 따라하는데 분명히 뭔가 저랑 달라요. 네. 꾹 딛는 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또 네. 손으로 또 잘 써주고 있네요. 손으로 확실히, 왼쪽으로 네. 좀 잘 아. 밀어주고 이렇게 있어요. 미는 것 같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사이드로 이렇게 쑥 돌아가는 네, 느낌도 맞습니다. 저랑 다르잖아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네. 약간 더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밀어서. 약간 옆으로. 네. 네. 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클럽을 들고 하면 너무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맨몸으로 하는 거를 먼저 해서 앞뒤, 꾹, 뒤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여 주시면 분명히 좋게 거리가 더 늘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뒤 꾹뒤. 네, 체중은 기마 자세 아니고 꼭 앞쪽에 60% 두셔야지만 우리가 회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굿샷. 네. 어드레스 앞쪽에 백스윙 할 때 오른발 뒤꿈치로 그리고 왼발 꾹 그다음에 왼발 뒤꿈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 원포인트는요. 앞뒤 꾹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단어만 기억을 하시면 체중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이 하실 수 있고요.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좀 뒤에 있다가 앞으로 가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것 같고 불편하실 텐데 분명히 회전도 좋아지고 하체도 무겁게 잘 쓰실 수 있을 거니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요. 구력 3년의 핸디캡 13 조일권 님이십니다. 드라이버 비거리가 180에서 190m 정도인데 구질이 훅구질인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거리가 늘지 않습니다 하셨어요. 장은배 프로가 한번 스윙 봐주시죠. 네. 드라이버 비거리가 네. 180m에서 190m인데 거리가 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공이 타격이 되실 때 좀 안쪽, 아래쪽, 힐 쪽에 더 많이 맞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셋업에서부터 조금 경직이 되는 오류들이 좀 있는데요. 어드레스 하셨을 때 보면 이렇게 손이 좀 위로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이 상태에서 백스윙 하시면서 좀 돌리게 되죠. 그래서 백스윙 하시면서 계속 막히는 백스윙을 하고 그리고 치실 때도 반대로 다시 뒤집고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체중 이동도 이렇게 되면 되지 못하고 내려치는 힘이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돌리고 난 뒤에는 다음에는 팔로스를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막혀 있기 때문에. 앞서 김도훈 프로도 계속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셨을 때 손을 조금만 밑으로 낮춰주세요. 만약에 스트롱 그립을 잡으셨다면 왼손등이 좀 살짝 꺾이실 거예요. 그래서 손등이 꺾이는 느낌을 잡아주시고 손을 낮춰주신 다음에 하면서 손이 돌아가지 않게 이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테이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면 이 상체가 활짝 열릴 거예요. 그 다음에 백스윙 해주시면 다운스윙 오픈까지 연결이 되어서 공이 좀 빠져나가면서 똑바로 가는 샷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린 상태에서 돌리고 다시 제자리 찾은 다음에 이렇게 다시 뒤집는 동작을 두세 번 바꾸는 스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낮추고 난 뒤에 옆으로 그대로 돌고 굿샷. 이렇게 스윙을 할 수 있게 동작을 해주시면 훨씬 더 훅도 잡히고 거리도 더 많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